이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여러 업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시행업체 JYP 홀딩스 박성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관련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발표 이후부터 어제까지 하여튼 눈코 뜰 없이 설명 많이 해드렸고요.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투기꾼으로 몰려야 되냐. 그런 분들이 좀 상담을 받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뭐 대출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 대책에서 좀 주목할 점 어떤 것들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세율에 있어서 세율로 좀 여러 세율을 가지고선 일단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종부세에 대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여정부 때보다 세부 구간이 한 3.2%, 한 0.2% 올랐고요.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혜택을 줬던 3년 일시적인 혜택이었던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됐었는데 지금 2년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일단 집이 안 팔리게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대출, 전세 보증 대출까지 일단은 돈을 옥죄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예 한 채 이상은 사지 마라 라는 아예 시그널을 줘버렸고요.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 비율 자체를 80%에서 40% 내리면서 일단은 임대사업자의 어떤 유동성 자체를 낮춰져 버렸고 또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들 그렇죠. 양도세 혜택이든 양도세 중과 혜택이든 뭐 종부세의 배제든 뭐 여러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원위시켜 놓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 권유를 1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다시 혜택을 줄여버리는 뭐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 보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부부 합산 1억이 넘게 되게 되면 전세 보증을 못 받는 이하까지만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규제들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특히 그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서울의 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잡을 수 있을까? 일단 강도 있게 나왔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은 뭐 주택 다주택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은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당근을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도 없지 예. 않아 좀 있는 모습인데요. 강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은 좀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실효성 일단은 뭐 파리 대책 이후에 가장 강도의 높은 일단은 그때는 양도세나 뭐 그런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처음 느껴보는 어떤 느낌이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9.13 부동산 집값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옥죄는 세율과 대출을 가지고선 일단은 더 이상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는 부분으로 왔는데요. 일단 실효성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난막 예측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섣부른 생각이 그쵸? 들고요. 네. 근데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2005년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13 대책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나서 집값 잡는다라고 했지만 2006년도 상반기 때 1차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2017년도 8.2 대책이 나왔죠. 4월 달까지 거래량 줄고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었었어요. 그걸 또 갑자기 뭔가 데자부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 9.13 대책 실질적으로 지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추석이 있어요. 추석에서 이제 뭐 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관망대로 돌아섰고요. 섰고 가을철 이사에 대한 수요는 벌써 그 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관망대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내년 봄철 이사철에 과연 집값이 안정돼서 안정화가 가느냐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효성은 그때 가서 따져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 부분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이 정부 쪽에서는 아예 거래 얼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건데 사실 이 상태대로 가면은 거래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작용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리를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보유세라는 부분을 가지고 옥죄했으면 물량은 현재 지금 짓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려면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량이 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피가 돌아야지 몸이 원활하게 가고 그리고 기업들이 돈이 돌아야지 원활하게 기업 운영이 되듯이 부동산 시장도 물량과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줘야지 안정화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들어가고는 싶지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옥죄쓰면 보유세를 옥죄쓰면 거래세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완화 자체를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주춤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먼저 거래세에 대한 부분 자체, 취등록세 부분 자체도 일단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게 거래 물량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래도 이 정도 혜택은 있네라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중과돼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 지금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0%가 중과고요. 3주택 같은 경우는 20%가 중과예요. 네.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임대수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8년, 작게는 4년부터 8년까지 보유를 해야지 의무기간이 있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급 정책을 같이 펴면서 수요를 억제했으면 말씀하신 투기 수요를 억제했으면 그 투기 수요가 다주택자의 부분 자체에서 집을 팔아서 뭔가 물량이 돌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창 집값이 올랐을 때 비싸게 샀는데 지금 양도세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팔 분들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요. 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거의 7, 80%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강남에 아니면 강남 3구에다가 넣었는데 사실 이번 대책이 나면서 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고령의 은퇴자들 수입이 없이 연금만 받으시는 은퇴자들은 강남의 1주택자예요. 근데 보유세가 갑자기 2배 이상이 올라버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출구 전략을 못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자체 그런 상담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뭐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뛰어난 분들이 정책 입안을 한 거니까 네.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뭔가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실제로도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화성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용산 이쪽은 또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오름세를 탄다고 하던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실질적인 상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대책 때 보게 되면은 8.27 대책 때 안양 쪽에 동안구 옛날 평촌 신도시 쪽이 조성 대상 지역으로 구지지역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바로 옆 지역이 뭐냐면 군포 지역입니다. 군포 지역인데 네. 지정이 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집값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똘똘한 지역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은 분명히 풍선 효과로서의 어떤 그 각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우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대책에서 뭔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혜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실효를 따져봐야 돼요. 내가 다주택자로 2주택자 같은 게 다주택으로 갈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갈지에 대한 거를 따져봐야 주판을 두드려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가주택, 난 이 집은 내가 꼭 살고 싶어라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를 할 경우엔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네.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상품을 보게 되게 되면 토지, 주택, 상업용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계속 이쪽 부분에다가 집중하다가 세금 부분 자체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으로 이득이 절감되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볼 때 좀 폭넓게 봐서 토지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까지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 JYP 홀딩스 박성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